계속해서 특성곡선 보겠습니다. 특성곡선도 지금 보시면 횡축과 종축이 뭔지에 대해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그 특성곡선의 종류를 보면 무부하 포화곡선, 부하 특성곡선, 외부 특성곡선, 내부 특성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기기기 전체를 다루면서 부하다, 무부하다, 과부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돼요. 부하라는 것은 기억하실 때 전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하는 전류다. 무슨 말이냐? 부하가 크다. 전류가 크다. 만약에 부하가 작다. 전류가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요. 원래는 이겁니다. 보세요. 좀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부하는 일종의 이런 부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는 저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하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저항은 부하가 늘 때 이 부하는 병렬로 늘게 됩니다. 병렬로, 직렬이 아니에요. 그래서 봤어요? 만약에 이렇게 회로 이론해서 하는데 R이 있고요. 여기 R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는 R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늘어났는데 병렬로 됐다. 그럼 이때 합성저항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R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의해서 저항이 2분의 1이 되죠. 저항이 2분의 R이 되면 얼마? 얘는 전체적으로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전류는 2배가 된다. 즉 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부하가 하나였다가 2배로 되니까 부하가 2배로 되니까 전류가 2배로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부하가 늘어났다, 저항이 늘어났다는 게 맞는데 그 저항이 가장 중요한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세요. 용어를 보세요. 만약에 무부하다라면 무슨 말일까요? 무부하다. 얘가 없다는 겁니다. 얘가 없다는 거, 부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하가 없으니까 전류가 0이다가 아니에요. 얘가 끊겼다는 거, 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공기 중에 붕 떴기 때문에 저항이 무한대의 상태예요. 부하가 없다는 것은 전류가 뭐다? 없다는 상태입니다. 뭐다? 전류 I가 0이다 이 말이에요. 무부하는 전류가 0이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부하는 전류가 굉장히 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자주 나오고요. 기억하셔야 될 상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용어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부하다. 그냥 전류가 0이다. 과부하다. 전류가 많다. 우리가 부족부하다. 전류가 적다. 이렇게요. 부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뭐죠? 특성곡선 가서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하면은 전류가 0일 때 부하 특성곡선 얘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부하를 연결했을 때 외부 특성곡선은 우리가 외부의 특성, 내부 특성곡선은 내부의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성곡선을 외우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기기들의 등과 회로, 타여자, 그 다음에 분권, 복권, 직권에 대한 등과 회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분권이에요. 분권은 이렇게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이렇게 있고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분권이라고 바로 아셔야 되고요. 본인이 분권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꼭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IF고요. IF고 요거에서 발생되는 것이 유기기전력입니다. 요것이 전기자 전류고 요것이 부하 전류고 요것이
부하전압, 단자전압이 됩니다. 단자전압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일단 외부 지금 먼저 나온 것이 지금 무바특성 곡선이죠. 무바특성 곡선이 뭡니다. 무바특성 곡선은 IF와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입니다.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 그래서 IF와 E의 관계입니다. IF와 E의 관계인데 그때 E는 단자전압과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인데 무부하일 때는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다고 두고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거 중요해요. IF와 E의 관계. IF와 E의. 근데 그것이 이 단자전압과 같습니다. 각각의 그림도 그리고 각각의 명칭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바포화 곡선은 계좌전류, IF 계좌전류예요.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혹은 단자전압과 같아야 됩니다. 무부하일 때만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이 같다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부하특성 곡선이 있어요. 부하특성 곡선. 네. 부하특성 곡선은 부하예요. 부하. 그래서 부하로 흐르는 전류, 부하전류와 부하에 걸리는 자 여기에 우리가 뭘 연결해요? 발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뭐 모터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불을 켜든지 열을 내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부하를 연결하는 거예요. 부하로 흐르는 전류, 부하전류, 여기 부하에 연결된 전압, 부하전압 혹은 단자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하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단자전압인데 요때 잘 보세요. 부하전류가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이렇게 돼요. 보세요. IF와 V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I와 V는 완전히 외부에 있거든요. 완전히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외부 특성 곡선이라 따로 있습니다. 외부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은 뭐냐? 여기에서 가장 외부에 있는 거. I와 V예요. I와 V. 뭐다? 부하전류와 단자전압의 관계가 외부 특성 곡선이 됩니다. 외부 특성 곡선. 그 다음, 네 번째. 내부 특성 곡선이요. 예. 내부 특성 곡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부 특성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이죠. 뭐다? 내부 뭐요? 요거. 뭐다?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 E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류는 지금 전기자전류 얘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요 놈을 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무바특성 곡선은 IF와 E, 부하특성 곡선 IF와 V, 그 다음에 외부특성 곡선 I와 V. 완전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혹시 부하특성 곡선이 부하라고 해서 I와 V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외부 특성 곡선이고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에 따른 이 단자전압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특성 곡선은 부하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요게 있죠. 요게 지금 왜 강조하자면 보세요. 지금 직육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는 뭐 동기기 변압기 전부 이 특성 곡선이고 똑같아요. 계좌전류에 따른 전압들이에요. 계좌전류에 따른 전압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그놈이 그놈 같고 요놈이 요놈 같고 이름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어 싸움인데 용어를 명칭을 완벽하게 있죠. 아리송하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니라 용어들 같은 것들이요. 용어들이 그래서 기계에서는 무엇보다 용어가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할게요.
각각의 발전기들의 특징을 봅니다. 각각의 발전기들의 특징 볼게요. 먼저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발전기의 종류는 자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타여자가 있었습니다. 맞죠? 타여자는 얘 혼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직권, 분권, 복권 전부 자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얘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여자는 계자와 이렇게 전기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시기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계자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 건전지든지 건전지 이렇게 할게요. 외부에서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자의 저항을 통틀어서 RF라고 합니다. RF고요. 여기에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하고요. 맞죠? 여기에 전기자 전류 IA가 흐릅니다. 전기자 전류 RA고 부하 전류고 단자 전압입니다. 이렇게 이것까지 모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타여자의 모양과 각각의 위치에 오는 전류 명칭, 저항의 명칭, 전압의 명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타여자에서 볼게요. 일단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외워서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렵잖아요. 지금 첫 번째 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뭐요? IA가 그대로 I로 흐르죠. IA는 I입니다.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가 됩니다.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가 돼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E가 얘입니다. 60A분의 피자판 있죠. 60A분의 피자판에서 이만큼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IA, RA만큼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만큼은 빼지죠. 이만큼 빼고 여기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즉 E는 뭐다? V 플러스 IA, RA 혹은 우리가 출력되는 전압 V는 얼마다? 만들어진 전압 E에서 IA, RA를 뺀 만큼. 만약에 100V를 만들었어요. 100V 만들었는데 이 전류가 10A하고 얘가 1ohm이에요. 그러면 100V 만들었지만 10A 1ohm니까 10V를 이만큼의 전압 강화라 그럽니다. 전압 강화라는 것이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쁜 저항들에 의해서, 저항이나 리액턴트 등에 의해서 그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전압 강화라 하는데 그만큼 떨어지고 V는 얼마 걸린다? 90V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로 이론을 배우셨다는 전제하에서 회로 이론과 자기학을 꼭 배우고 나서 기기를 공부하시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무부하예요. 무부하. 그러면 보세요. 무부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부하란 말은 부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전류가 0이야? 앞에서 제가 전류가 0이라고 했는데 무슨 전류가 0이야? 부하 전류. 얘가 부하 전류가 0이란 얘기예요. 부하 전류가 0이다. 즉 무부할 경우 얼마? I는 0인데 지금 타여자의 특성에서 I와 IA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I와 IA는 0이라는 겁니다. IF가 0이 아니에요. 계자전류 IF는 0이 아닙니다. 왜? 따로 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부하든 부하 아니든 그러니까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기는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혼다 원시인 분이 계신데 60A분의 피자판이요. 부하가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전압이 0이다 아닙니다. 왜냐? 부하만 연결 안 되어 있지 60A 피자 K죠.
자속 IF가 흐르니까 여기에서 자속 흐르죠. 원동기에 의해서 회전수 돌려주면은 N도 있죠. 그래서 무부하란 말은 I는 0인데 IF가 0이 이 말 안 해요. 지금 이 타이어자에서는요. 예, 요거. 그래서 보세요. 무부할 때는 E는 V0가 됩니다. 왜? 우리가 부하가 없으면 I가 0이면 IA도 0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IA가 0이니까 E-IA가 0이니까 E-0이 되죠. 그래서 V는 E가 됩니다. V는 E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앞에서 했을 때 무부하 특성 곡선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무부할 때는 V는 E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무부할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특별한 언급 없으면은 V와 유기기전력이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E와 V는 0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있어요. 타여자 발전기만의 특징이에요. 타여자 발전기만의 특징.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기기들이 특징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직권이나 분권이나 타여자 모든 특징이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타여자만 갖고 있는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타여자에서 이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뭐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밖에 안 나누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 수준이고 요것을 그릴 수 있으시라면은요. 근데 특징은 말 문제로서 더 많이 나와요. 기기는 말 문제가 계산 문제보다 더 많습니다. 볼게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잔생 가능. 잔류작이라는 것이 타여자만의 특징입니다. 얘는 지금 타여자만의 특징이에요. 즉 자여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자여자는. 타여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잔류자기란 뭐냐면 잔류하고 있는 자기예요. 혹시 우리가 자기약을 공부하면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이만큼의 것을 잔류작이라 하는데 뭐냐면 전류를 가지 않아도 이만큼의 자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만큼 남아있어야 돼요. 원래 자여자에서는 전류를 하나도 가지 않아도 이만큼의 잔류자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따가 자여자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타여자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잔류자기가 없든 말든 0이든 간에 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속시키는 전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있든 없든 자속을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잔류자기 부분은 자여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해도 발전 가능. 예. 원동기 반대로 해도 발전 가능. 그 반대로 얘기하면 타여자가 아니고 타여자면 자여자는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 발전이 불가능입니다. 예, 이것도 잔류자기와 상관이 있는데 자여자에서는 원동기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은 잔류자기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발전이 불가능해요. 타여자만에 갖는 특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용도는 우리가 크게 발전기에서 용도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직류 발전기 자체가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도 자체가 특수해요. 전압과가 적고 계좌 전압은 전기자 전압과 관계없이 계좌 전압과 전기자 전압이 관계없이 설계되기 때문에 시험용 특히 고전압 발전기, 전기 화학용, 저전압 대전류 발전기 및 단자 전압을 광범위하고 상세히 조정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용이나 특수한 용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여자 발전기인데 타여자 발전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식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요, 요거.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예요. 직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라 하면 얘는 직권 발전기는 이렇게 보세요.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전기자 저항과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직권이에요. 직권. 이것이 RF고요. 보세요. I죠. 계자로 흐르는 전류 IF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IA가 됩니다. IA가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식을 한번 써봅니다. 직권기에서 잘 보세요. 먼저 키르요프의 1법칙에 의해서 IA가 그대로 IF가 되고 그대로 I가 됩니다. 맞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IF는 I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앞에서 한 것과 구분되는 자여자입니다. 자여자 발전기고 IA는 IF는 I가 된다. IA는 IF는 I가 된다. 가장 큰 특징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요? V는 여기에 나오는 단자전압 V가 됩니다. V는 당연히 만들어진 전압 E에서 뭘 빼요? 요거 빼죠. IA, RA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죠. IF, RF 뺍니다. 그만큼이 V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IA와 IF가 전부 I와 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따라서 I로 묶으면 E에 얼마? E 마이너스 I에 RA 플러스 RF가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R에는 왜 소문자고 RF 왜 대문자라고 하냐면요. 이 R에는 보통 내부에 숨어있는 저항입니다. 내부에 숨어있는 저항. 그래서 내부 저항은 우리가 보통 소문자 R을 쓰고요. RF 같은 경우는 외부에 드러내는 그런 저항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IA와 IFI 관계 단자전압은 E에서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거 앞에서 보면 무부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무부하면 I가 0이에요. 당연히 I가 0이죠. I가 0이면 IF도 0이고 IA도 0입니다. 맞죠? 그러면 기전력 E는 K-N인데 이 자속 파이는 계자전류 IF에서 발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자전류 IF가 흘러야만 여기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계자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속이 발생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IF가 0이죠. 무엇하면 IF가 0이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E가 0이고 따라서 우리가 직권 발전기에서는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E가 0이 된다. 무부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부할 때는. 타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맞죠? 다릅니다.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는데 보세요. 특징 말로 된 거예요. 이거 수식으로 된 거고 말로 된 거 봅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또 나와요. 우리가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E는 K-N이에요. E는 K-N입니다. 보세요. K는 상수예요. K는 상수인데 보세요. 만약에 처음에 파이가 0이라고 하면은 파이가 0이면은 N이 보세요. N이 아무리 돌더라도 빨리 돌아도 1초에 10,000바퀴를 돌더라도 자속 파이가 0이면 기전력 E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전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가 만약에 이것이 잔류자기가 만약에 0.1이라도 있으면 0.1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0.1이라도 있으면 회전을 하면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그럼 그 전류에서 또 자석이 발생하고 이제 자속이 0.2가 되는 겁니다. 또 흐르고 또 0.3, 0.4, 0.5, 0.6 그래서 잔류자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잔류자기가 있어야만이 이 기전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전압을 얻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압 확립이라고 그래요. 전압 확립.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전압을 확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이 직권 발전기만의 특징이 아니고 자여자 발전기, 분권이나 복권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타여자만이 따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의해서 자속을 공급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여자는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보세요. 회전 방향 반대로 하면 전압 이 발생이 안 돼요. 잔류자기를 소멸시켜도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잔류자기에 의해서 기전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역회전 한다는 겁니다. 역회전 하면 떨어지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역회전 하는 게 아니고 이 순간이 되면 뭐예요? 이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잔류자기가 0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잔류자기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끝이에요. 잔류자기 0이 되면 그 순간부터 회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전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지금 직권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자여자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직권에서는 이것이 해당되고요. 분권에서 이건 모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만의 특징은 뭐냐? 무부하시. 요거 직권은 뭐? 무부하시. 전압 확립. 불가능하다. 무부하가 되면은 뭐? E가 0이니까요. 부하가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고 계좌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전압이 없다는 겁니다. 전압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보면은 뭐예요? 전압 강화가 큰 선로의 승합기, 전압을 크게 하는 승합기로 사용되는 거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발전기에 대한 용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직권 발전기 했는데 자여자만의 특징이요. 다시 특징은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잔류자기가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운전 중 전기자전 방향 반대로 하면 잔류자기가 소멸시켜 발전 불가능하다. 요거 전부 자여자 공통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부하시 전압 확립 불가능이다. 얘는 우리가 직권 발전기만의 특징이 됩니다. 예, 그거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런 것들이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말 문제에서 내가 얼마 용어를 알고 이런 전압 확립이나 그 다음에 잔류자기나 이런 것들 아느냐가 이 실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입니다. 분권 발전기 볼게요. 분권 발전기는 일단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분권 발전기예요. 제일 만만하고요. 보세요. 이것이 옵니다. 딴 거보다 조금 크게 그립니다. 보세요. IA이고요. IF입니다. IF고 E고요. 예. 반자전압 V입니다. 요거 아래이고요. 아래. 예. 한번 보세요. 요것에 이 분권 발전기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분권 발전기만 보세요. 지금 전류 관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 예. IA는 I 플러스 IF예요. 보세요. 지금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IA가 나가요. IA가 나가고 IA가 들어가죠. 나가는 것이 I와 IF가 됩니다. 즉
자유자 발전기에서 IA가 기전력에 의해서 IA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부하로도 나가고 계좌로도 나가는 겁니다. 계좌로도 나간다. 요거 어렵지 않죠? 그림상에서 IA는 I 플러스 I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V는 요 RF요. RF. V는 IF, RF. V는 IF, RF. 무슨 말이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요. 이 높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압이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해요.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똑같죠? 여기 걸린 높이와 똑같습니다. 즉 여기에 걸린 전압은 뭐예요? IF, RF죠. V는 여기 걸린 전압을 VF라고 했을 때 계좌 전압이라고 했을 때 VF, IF, RF가 VF는 이 높이나 같기 때문에 V는 IF, R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V는 똑같이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보세요. V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든 전압에서 E에서 이 V 이전압이 늦전압 똑같아요. E에서 뭐다? IA, RA를 뺀 것이다. 만든 전압에서 IA, RA만큼 빼니까 이만큼의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전압은 이 전압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V는 V는 E 마이너스 IAR이고 E는 유기기절 E는 V 플러스 IARA가 됩니다. V 플러스 IARA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매번 했던 무브하죠. 무브할 때 뭐다? 무브하니까 당연히 I가 0이에요. 무브하는 당연히 I가 0인데 주의하실 거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인데 I가 0이잖아요. I가 0이기 때문에 무브할 때는 IF는 IA가 된다는 겁니다. 즉 무브할 때는 이렇게 흐른 전류가 0이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IA가 전부 IF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IF는 무브할 때는 IF는 IA가 된다. 요거 말이에요. 요 말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식에서 보세요. IA는 I 플러스 IF라고 했잖아요. IA는 I 플러스 IF인데 이 I는 부하로 흐르는 전류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하로 흘려져서 많은 전류고요. 그 다음에 IF 얘는 뭐냐면은 계좌 전류입니다. 자속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세요. IA가 100A라고 하면은 IA가 100A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요. I가 한 99A 되고 IF는 한 1A 정도밖에 안 돼요. 뭐냐? 내가 만든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를 목적은 부하로 보내는 거예요. 부하로 보내야 되는데 이놈을 계좌 만드는데 만약에 반땡 서버려 100V, 100A 만들었는데 여기 50A, 여기 50A 만들면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든 전기는 부하로 보내야 되고 얘는 배터리 쓰는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1A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IA는 I가 된다. 거의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왜 말씀드리냐면 말이 없잖아요. 문제 풀면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은 IA는 I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말이 있으면 그때 IF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IF라는 것이 말이 없으면은, IF랑 말이 없으면 그냥 IN I라고 분권기에서만 말이 없으면 IN I라고 해주시고 말이 있으면 IF를 고려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앞에서도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얘가 보세요. E는 100V예요. 100V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에요. 얘가 0입니다. 보세요. 무부하에서요. 무부하에서 얘가 만약에 1A입니다. 1A하고 얘가 1ohm이에요. 1ohm. 그러면 무부할 때 왜 IA가 1A라는 건 IF가 1A라는 얘기입니다. IA가 1A라는 것은 IF가 1A라는 얘기인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무부하실, 무부하에서 E는 V다. 뭐다? 무부하에서 이전압과 이전압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E는 100V인데 무부하지만은 여기 전압 얼마요? E는 100V이지만 전개전도 1A 우리가 전기의 저항 1옴 있으니까 V가 99V라는 거예요. 99V. 이때는 같지가 않다는 거죠. 맞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으면 분권에서는요. 직권은 상관없어요. 분권 똑같으니까. 분권에서 만약에 말이 없으면은 E는 V로 보셔도 됩니다. 앞에서 IA는 I로 봐도 된다는 것처럼 말이 없으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 있으면 이때 IF 고려해 줬던 것처럼 말이 있으면 E와 V는 같지 않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지금 분권 발전기에서 지금 수식인데요. 지금 수식만 말씀드렸습니다. IA는 거의 말이 없으면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했던 거지 얘는 I라고 돼 있죠. 얘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말이 있으면 IF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좀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요것 때문에 전기자 전류에 비해서 그 계자 전류나 이 계자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고려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관성이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권 발전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특징이나 뭐 타여자 이런 거 그 차동 복권, 가동 복권, 복권 발전기하고 나머지 발전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뭐 제일 어려운 거는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빨리 얼마나 용어를 숙지하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각 위치에 있는 전압, 전류, 저항들의 명칭을 숙지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부분은 그림 그리고 명칭만 빨리 숙지하시면 공식은 전혀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그거 그림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하고 다음 페이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